요즘 삼성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로 가장 위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 가격은요 6만원 선이 붕괴가 되면서요 5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직접 사과까지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이 사과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사과를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말해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겠냐 안 망하겠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삼성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와중에 올라온 댓글을 몇 개 보면요. 일단 삼성이 망하면 그거 받아올 총알 가진 회사가 없다. 죄다 외인이 넙죽 받아먹겠지. 어떻게 삼성이 망해야 스타트업이 살아난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덕에 스타트업이 공생하면서 일부 피해도 있음. 그걸 피해만 확대해서 언론 때리니 대기업이 없어지면 피해만 쏙 사라진다는 말하는 정치인은 개 XX. 그걸 믿는 유권자는 예. 난 개 XX보다 비읍시읍이 더 싫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우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됐죠? 그냥 X 소리였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샤프전자, 도시바 망했다고 일본 망하지 않았죠. 뭐 그리고 삼성을 대신할 회사가 나타날 거니까 망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글도 보았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인지를 설정을 해놔야지 될 것 같아요. 댓글에 일본의 샤프전자 도시바 망했다고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잘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그건 망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본이 전성기인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집값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일본은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집값도 오르지 않아요. 일본 젊은이들은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사봐야 가격이 오르지가 않으니까요.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일본 젊은이들은 굳이 집 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집을 빚내서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나라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한국 가계 부채 비율 새해 기준으로도 세계 1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 104%에서 93.5%로 낮아졌지만 새해 기준 연도에 따르더라도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기준으로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은 모두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규모는 그대로지만 지난해 명목 GDP 규모가 100조가 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역시 122.3%에서 113.9%로 8.4%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기사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게요.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경제가 꾸준히 괜찮게 가면요. 대출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면 그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아파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당연히 아파트도 거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격은 낮아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샀죠? 빚내서 샀잖아요. 왜 빚을 내서 샀을까요?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빚까지 내서 샀죠. 못 갚으면 팔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이 망하면 이 방정식이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요, 현금화시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편이 아닌 거죠. 경기는 안 좋아지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정말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정말 도급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앞에 댓글에도 있었지만 IMF 때도 대우가 망했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고 잘 버텨왔다고요. 잘 극복해낸 거죠. 자, 형님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MF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일단 IMF 때도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했는데요. 지금처럼 집 가격이 높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1990년대와 2020년대 부동산 시장 닮은 꼴인가 아닌가, 이런 기사예요. 1990년대랑 2020년대 부동산 상황을 알려주는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요. 1990년대에도 집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97년에 IMF로 집가격이 폭삭했다는 이야기예요. 집가격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죠. 결국 IMF라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집가격은 내려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때도 극복을 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저 때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저 때랑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1990년대에는요, 집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잘 아껴서 10년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10년을 아끼면 집을 살 수가 있나요? 쉽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IMF가 일어났을 때보다 집가격이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IMF랑 비슷한 경제적 상황이 오면요, 아마도 그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요, 그때 사람들보다 본인 소득에 비해서 갚아야 될 돈이 많아요.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MF 때 대우가 망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지금 삼성이 망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 IMF 때 대우의 기업 순위를 좀 보시면요, 옛날 자료라서 찾는 것마다 조금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자료에서는요, 현대, 삼성, LG, 대우 순으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현대, 삼성, 대우, LG 순으로 놓고 있어요. 보통 이때 대우를 3, 4위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 대우가 가장 높이 올라갔던 게 재계 순위 2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시가총액으로 보여드리면요, 1위가 삼성전자인데 시가총액이 517조예요.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시가총액이 160조죠. 차이 보이세요? 엄청 차이 많이 나요. 저기 4등도 삼성이고요. 삼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삼성전자 빼고 2등부터 10등까지 삼성 껴서 더하면요, 508조 나와요. 그러니까 2등부터 10등까지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가 안 돼요.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2등부터 20등까지 다 합쳐야지 삼성전자 하나 나왔거든요. 그나마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저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시가총액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요, 지금 삼성전자는 IMF 때 대우보다는 좀 많이 큰 회사로 보여지기는 해요. 좀 많이 커요. 사실 일본의 전성기 소니보다요, 지금 삼성이 더 커요. 물론 삼성이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요,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미노가 생각이 나기는 해요. 본인의 생각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